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즈니스 트렌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례에 대한 어떤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장점, 사용자라든지 또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IT 효율성에 대한 어떤 개선의 흐름들, 그리고 IT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또 실제로 렌트,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리소스를 이용하는 렌트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 분석,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실제로 적용한 금융 분야, 정부, 헬스케어,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사례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고 조직에서 사용을 하였을 때 장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순간부터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비, 어떤 본인 회사나 조직에서 쓰고자 하는 어떤 고사양의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고사의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고사양의 장비를 실제로 구매하거나 어떤 직접 유지 보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희 PC의 소프트웨어를 개인 PC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사용을 한다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만한 CPU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스토리지, 메모리 등 어떤 적절한 사양에 맞도록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MS 오피스, 윈도우라든지 엑셀, 워드를 사용했을 때는 본인의 PC에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고 인스톨을 한 다음에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MS에서 클라우드로 윈도우나 클라우드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MS 오피스를 사용을 할 때 MS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나 40만원 주고 직접 구입을 했다면 지금은 매달 월 정액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업체에서 ERP 어떤 여러 가지 어떤 ERP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ERP 시스템, SAP에서 제공하는 ERP 시스템, 그리고 어떤 CRM 소프트웨어인 세일즈포스에서 CRM 소프트웨어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는 본인의 PC에 어떤 이런 본인의 PC 또는 회사의 어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이런 오라클이나 SAP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어떤 이런 기업 어떤 솔루션들이 클라우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접속자 수라든지 사용 시간에 따라서 월 정액으로 또는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그런 정산 방식에 의해서 어떤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구매하거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본인의 PC든 회사의 서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이라든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일단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일즈포스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일단은 되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어떤 모든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의 조직에 어떤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유저를 추가를 한다든지, 성능을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만큼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양을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상태 체크 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시보드 기능 등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어떤 식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떤 되게 사용하기 쉽고요. 직관적으로 어떤 여러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과 어떤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믿을만하고 안전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어떤 물리적인 장비를 어떤 관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어떤 회사 조직에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전문 인력을 직접 고용을 해야 되고 뭐 주기적으로 뭐 패치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면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를 뭐 예를 들면 백업이라든지 어떤 DR, 뭐 디제스터 리커버리 같이 뭐 재난 시에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전문화된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빠른 반응 시간과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은 최신의 장비와 그리고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장애에 대한 어떤 반응, 대응 속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를 해결해주고 고객을 대응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신 장비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고 유틸리티 컴퓨터, 유틸리티 컴퓨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주문형으로 저희가 사용자가 접근을 해서 쓴 만큼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대규모 리소스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간에 사용량이 급증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사용량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모든 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뭐 용량과 성능 추원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같은데요. 사용자가 뭐 인터넷을 뭐 통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것처럼 내지만 이런 어떤 사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을 다 필요한 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그런 기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미리 갖추고 언제든지 고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양만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어떤 큰 장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초기 투자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매출 시스템이나 뭐 회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SAP 시스템 같은 것들 도입을 할 때는 뭐 서버를 구입을 하고 또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 또 SAP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서 또 가끔은 또 그런 인력을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조업체인데 저희 회사에 SAP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와 같이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어떤 고용을 해야 되는 초기 투자 비용 없이 바로 이미 SAP 시스템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ER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접근을 해서 접속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 첫 번째 장점과 약간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지 보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듯이 유지 보수 비용 뭐 어떤 조직에서 직접 지불을 했었던 예를 들어서 주기적인 뭐 장비의 교체라든지 또 어떤 용량의 증설이라든지 부품 교체 또는 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패치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출하던 유지 보수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런 유지 보수 관리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보안 관련된 부분들, 뭐 소프트웨어 패치라든지, 또 요즘은 또 보안 관련된 또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버에 관련된 리스크 부분들, 뭐 랜섬웨어라든지 해킹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직접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또 시스템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뭐 그런 어떤 법규 준수라든지 규정 준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보안에 관련된 법규가 어떤 뭐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런 규정 변화에 따라서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인력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또 회사가 다른 나라에 어떤 비즈니스를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어떤 법규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R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관련 규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설명드렸듯이 인력 관련된 부분들, 뭐 인력이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인력들, 그리고 유지 보수 인력들, 그리고 보안 관련된 인력들, 그리고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리고 이슈 관련된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도 유지 보수 비용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또한 비용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문화와 자원 효율성의 증가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IT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외주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된다면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본인의 비즈니스 업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소규모로 어떤 영세하게 IT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다면은 생기는 문제 때문에 어떤 본인들의 코어 비즈니스, 본인들이 원래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매출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혹시라도 IT에 있었던 인력들을 재배치를 해서 회사의 어떤 매출을 창출한다든지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업무에 기존의 인력들을 재배치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 기업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장점입니다. 다음은 IT 관점에서, 뭐 IT 효율성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IT 효율성을 개선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어떤 IT 효율성 관점에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시대를 열어준 그런 기술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초기에 어떤 IT 관점에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바로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데이터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는 또 어떤 시스템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을 관리하게 했던 것이 가장 초기의 IT 어떤 효율성을 개선하게 했던 노력들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과 어떤 표준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안 관리 측면에서, 또는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암호화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른 조직과 여러 어떤 부서마다 다른 어떤 표준과 규정을 표준화해서 효율적으로 IT 업무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스토리지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스토리지 관련된 최적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IT 효율의 다음 단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압축이라든지 뭐 보관이라든지 중복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스토리지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IT 효율에 대한 어떤 노력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티어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 장치 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티어별로 각기 다른 어떤 계층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층 1에는 어떤 고가의 어떤 매체, 뭐 예를 들면은 디스크를 이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 뭐 아니면은 되게 어떤 높은 어떤 그런 보안성을 유지하는 자료 등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뭐 두 번째 티어에는 조금 저렴한 매체 어떤 디스크를 이용을 하는데 티어 1보다는 낮은 어떤 기밀 자료를 저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계층 3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뭐 CD나 테이프 같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뭐
필요한 자료나 뭐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들을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지, 저장 장치를 최적화하는 그런 어떤 IT 효율성 노력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 부분입니다. 가상화는 어떤 뭐 IT 관련해서 뭐 인프라에 대한 관리비를 절감을 한다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좀 편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또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여러 대가 있지만은 어떤 사용자가 보기에는 하나의 컴퓨터만 시스템만 있도록 보인다든지 또는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가 있지만 사용자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뭐 몇 대의 시스템이 나눠져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가상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효율화를 추구를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배웠듯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 과거에는 IT 투자를 통해서 어떤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어떤 회사 자체에서나 조직 자체에서 IT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어떤 실시간으로 사용한 만큼만 IT 서비스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주를 맡겨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 있고 보안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효율적인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부담이 줄고 또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보안과 표준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러니까 어떤 저장에 대한 옵티마이 최적화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 클라우드라는 어떤 이런 흐름을 통해서 IT 어떤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대부분의 어떤 회사나 조직들은 예를 들어서 IT 예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간에서 IT 관련된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한 80%는 대부분 오퍼레이션과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어떤 운영과 어떤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80%는 유지와 보수 부분인데요. 그 80% 중에서도 50%는 바로 인력과 관련된 비용, 그 나머지 비용이 50%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80%의 비용들이 다 사실 클라우드에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관리하고 맡아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80%의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인력을 조직에서 고용하고 교육시키고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면 그 업무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실제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인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 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뭐 네트워크를 증설을 한다든지 하드웨어 장비를 교체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모든 비용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직접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80%의 비용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어떤 가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는 빌드와 렌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뭐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에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기보다는 또 외주를 주고 맡겨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빌려서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를 뭐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보수하고 어떤 그런 관리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뭐 하드웨어랑 뭐 어떤 소프트웨어로 설치 모든 비용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는 그 시스템을 외주에 맡긴다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가 빌트를 그러니까 직접 어떤 구축을 했을 때의 비용과 그리고 어떤 외주로 맡겼을 때의 비용을 비교를 해보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고 무엇이 나은지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업체들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빌리는 서비스 클라우드 업체에서 빌리는 게 낫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게 나은지를 한번 예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라우드의 업체를 통해서 본인의 시스템을 맡기고 거기에 접근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클라우드가 어떤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보안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거래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어떤 데이터를 옮긴다는 게 어떤 금융권 업체에서 금융권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회사에서는 좀 선택하기라든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금융권 입장에서는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떤 외주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 본인들의 원래 업무를 잘 이해하는 IT 인력이 바로바로 어떤 장애를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보수하는 걸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축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영세한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고자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건지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분석 플러스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업의 특성,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비즈니스가 금융업인지 아니면은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인지 제조업체인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인들의 믿음,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정보를 클라우드의 업체에 맡기는 게 보다는 본인이 직접 어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든지 뭐 이런 선호도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을 할지 또는 어떤 외주 업체를 통해서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시스템 운영하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을 실제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적용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금융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금융업은 일단 업무 연속성, 그러니까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온라인 뱅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24시간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유지보수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주말이든 고객은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이체를 하고 뭐 또 대출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카드에 대한 어떤 조회도 할 수 있고 보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24시간 그리고 주말이든지 주중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융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금융거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높은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분, 보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백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복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 관련된 법규, 그 다음에 뭐 규제,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적인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또는 뭐 또 금융업 내에서도 뭐 일반 은행업이라든지 뭐 카드업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금융 세부업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호주에 있는 한 은행은 한 400만 명의 온라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돼서 어떤 IT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확대를 하려고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산정해 보니 한 3억 달러에 대한 IT 투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들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억 달러 정도에 대한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도입을 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본인의 시스템을 옮겨서 어떤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의 어떤 수요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어떤 비용 절감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갑자기 늘어난 고객들을 어떤 대규모의 투자 없이도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용량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바로바로 즉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금융업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분야입니다. 정부 어떤 분야 관련된 업무의 특징은 일단 어떤 정부의 업무는 어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나 관련된 데이터들이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 공공기관들은 어떤 IT 서비스 이용할 때 상당히 높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품질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좀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효율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연속성, 그러니까 어떤 끊김없이 업무 시간에는 항상 어떤 이용자들이 이런 어떤 공공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관리,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공공 분야, 어떤 정부 분야에 있어서 원하는 기대치, 예를 들어서 방대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비용적인 효율성 부분, 서비스 연속성,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런 정부 업무는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만 대상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전국적인 어떤 균일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고 도 단위, 시 단위 이런 어떤 지역 행정 부분 있어서 어떤 전자정부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비용, 이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본인들의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옮겼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들은 비용에 대한 어떤 절감 부분, 또 인력 또한 어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기존 인력들을 또 다른 업무에 또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AWS 클라우드라는 업체를 연방 정부의 어떤 시스템을 AW 클라우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민간 기관이라든지 정보 기관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들의 이용하는 시스템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 어떤 정부 기관들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효율성도 이끌어내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선결제라든지 그런 비용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쓴 만큼만 과금하는 모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비용도 줄이고 어떤 컴퓨터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IT 운영 모델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헬스케어 분야 또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분야는 어떤 방대한 개인 정보, 그리고 또한 어떤 개인들의 어떤 민감한 어떤 건강 정보, 그리고 또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적인 시스템뿐만 아니고 또 여러 어떤 보험사들과의 연관된 시스템, 그리고 또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뭐 심사평가 평가원,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연관되는 여러 공공기관들,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정부기관들과도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여러 뭐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어떤 병원뿐만 아니고 관련된 모든 어떤 유관부서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 업무 또한 언제든지 환자들이나 어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 연속성의 어떤 높은 수준의 업무 연속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 분야에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부분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즉각적으로 거의 무한대로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프로그램을 뭐 깔고 이럴 때마다 뭐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비용 추가 또 투자 비용 없이 바로바로 어떤 사용을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R&D라든지 어떤 리서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연구를 하는 뭐 임상 실험을 하는 어떤 분야에 있다고 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뭐 이동 디바이스들이 바로바로 이런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에 붙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연구를 할 때 관련된 뭐 연구자들, 그 다음에 뭐 실험자들, 그 다음에 피실험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어떤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의 환경을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클라우드는 아시다시피 백업이라든지 뭐 어떤 디제스터 리커버리 어떤 재난 시에 어떤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재해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IT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농업 분야도 있습니다. 뭐 농업 분야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세하게 어떤 뭐 크게 기업 단위로 어떤 농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큰 IT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떤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농업의 어떤 본인의 업무에 종사를 하고자 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그런 어떤 클라우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어떤 업무들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좀 국내 사례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 방송국에서 뭐 요즘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해서 본인들의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옮겨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KBS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런 방송 어떤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중계 같은 걸 할 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평소에 어떤 방송 관련돼서 시스템을 송출하고, 어떤 방송을 송출하고 할 때 드는 어떤 시스템의 용량과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 또는 월드컵 같은 뭐 그런 축구 경기를 할 때 장비를 뭐 많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뭐 방송을 중계를 하고 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장비를 임대를 하고 또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인력적이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적인 부분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뭐 단지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비를 임대를 하고 또 인력을 뭐 단기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교육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없이 이벤트성의 서비스, 뭐 예를 들면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올림픽, 월드컵까지 큰 이벤트의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 그러니까 기간 내에 어떤 이용한 서비스 느는 만큼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어떤 훨씬 더 비용을 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스타트업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타트업이 처음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새롭게 도입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큰 비용적인 부담이 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 본인들이 사용한 만큼만 클라우드 시스템 업체에 지급을 하고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접속한 시간, 뭐 접속자 수, 뭐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어떤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공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원래 코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런치하고 또 비즈니스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뭐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이런 환경들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뭐 테스트하고 그런 환경들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경영진에서 어떤 비용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왜냐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의사결정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는 그냥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만 많이 쓰고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을 하고 다시 뭐 어떤 평상시로 돌아왔을 때는 평상시에 쓴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IT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점들, 뭐 사용자 관점에서의 장점들,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의 장점, 그리고 IT 효율성 개선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IT 어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뭐 데이터를 효율성을 어떤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IT 시스템을 직접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빌려서 쓰는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여러 어떤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운영을 하고 어떤 효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어떤 도입을 해서 한번 이용해보자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유명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 등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